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저작을. 문학동네 2025년 6월 20일. 책 소개.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문학동네. 2017 이후 8년 만에 새 소설집으로 돌아왔다. 사회적 공간 속을 떠다니는 감정의 입자를 포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하는 특유의 능력을 예리하게 발휘한 소설이라는 평과 함께 2022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홈파티와 2022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인 좋은 이웃을 비롯해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된 안녕이라 그랬어는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으로 한 세계를 중층적으로 쌓아올리는 특장이 여전히 발휘되는 가운데 이전보다 조금은 서늘하고 비정해진 김애란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소설집의 주인공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희곡 속 사건은 초대와 방문, 침입과 도주로 시작됐다. 홈파티 42쪽내는 소설 속 표현처럼 이번 책에서는 인물들이 누군가의 공간을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곳은 집주인의 미감과 여유를 짐작하게 하는 우아하고 안정적인 공간이거나 홈파티. 값싼 물가와 저렴한 체류 비용 덕분에 한 달 여행이라는 생애 처음으로 누리는 사치를 가능하게 하는 해외의 단독주택이다. 숲속 작은 집 또는 정성스레 가꾸고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새 집주인을 위해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전셋집이거나 좋은 이웃 회사를 관두고 그간 모은 돈을 전부 털어 문을 연 책방이기도 하다. 레몬케이크 안녕이라 그랬어에서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삶 그 자체와 같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방 한 칸이 가지는 의미를 남다른 통찰력으로 묘사해 바 있는 김애란에게 어떤 공간은 누군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가늠하게 하는 장소이자 한 사람의 내력이 고스란히 담긴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소이다. 때문에 이번 소설집에서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서로의 삶의 기준이 맞부딪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로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김애란은 홈파티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24쪽 타인의 공간을 방문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확장의 길이 될까? 아니면 서로의 기준을 꺾어 누르는 침입의 길이 될까? 어느 때보다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앞의 풍경과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돈으로 치환 가능한 숫자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김애란의 질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 물을 수 있다. 공통의 포기와 낙담을 경험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이 펼쳐졌을 때 과연 그전과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지켜졌느냐고 또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지켜져야만 하느냐고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안녕과 평안을 묻는 일이 더없이 간절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김애란식의 인사일 것이다. 목차 홈파티 007 숲속 작은 집 045 좋은 이웃 097 이물감 143 레몬케이크 189 안녕이라 그랬어 217 빗방울처럼 257 해설 신영철 문학평론가 내 이웃을 내 돈과 같이 295 작가의 말 315 책 속으로 이연은 자신이 대상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작은 만족을 느꼈다. 타고난 성정이라기보다 수양의 결과였다. 어렸을 땐 정말 타인을 시시콜콜 판정했는데 지난 세월 시간의 물살에 깎이고 깨지며 둥그러진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 20여 년간 이연이 여러 인물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주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해와 갈등이 드라마가 생겼다. 홈파티
23, 24쪽.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무사히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건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는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 홈파티 39, 40쪽. 어디 얼마나 머물든 주변을 잘 정돈하는 건 내 오랜 습관이자 자부였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독립 후 자취하며 생긴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무언가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단 실감이었다. 숲속 작은 집 57쪽. 아무리 실용적인 내용이라도 편지에는 얼마간 시간과 정성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늘 실용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다. 숲속 작은 집 72, 73쪽. 실제론 내게 별 관심 없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매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삶의 활력소처럼 가볍게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삶의 권태를 어느 정도 그렇게 견디는 것뿐이라고 여기려 했었다. 자기 방의 벽지를 바꿀 수 없을 땐 남의 집 현관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많은 위안이 되니까. 그게 남 뒤지게 하는 이들 못지않게 속물적인 태도란 걸 알면서도 그랬다. 숲속 작은 집 78쪽.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닌데 나조차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공간을 침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자 지난 시간 우리가 겪은 과정이 그 모든 노출과 공개가 부당하고 지리멸렬하게 느껴졌다. 대여 혹은 매매 의사만 있으면 누구든 실거주자 집에 들어와 모든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이유. 108쪽. 근 1년간 부동산 기사에는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무주택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댓글이 난무했다. 식이니 질투니 하는 말도 모욕적이었지만 무진이 게으름이니 하는 말도 부당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어쩌면 잘못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매일 아침 한강을 건너 출근하는 남편은 요즘은 풍경이 다 돈으로 보인다며 뉴스를 보다 말고 헛웃음을 지었다. 좋은 이웃 120쪽.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이웃 141쪽. 두 사람은 꽃이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아래서 고전적으로 입맞췄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적절함의 거리를 둘이 힘을 합쳐 구겨버렸다. 20살의 다급함이나 허둥거림 없이, 과도한 기대나 실망도 없이 서로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이물감 152쪽. 물론 나이 들어 좋은 점도 있었다. 젊은 시절 여기저기 빵가루처럼 지저분하게 흘리고 다닌 말과 마음들, 담백하지 못한 처신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낸 뒤 엄습한 부끄러움 같은 건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경험이 많다는 건 경험을 해석했던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냄새는, 헛구역질이나 트림은 해석이나 의지로 잘 막아지지가 않았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였다. 기태는 자신이 늙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 믿었던 것조차 실은 아는 게 아니었음을 새삼 실감했다. 이물감 175, 176쪽. 고통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를 걷는다. 각 걸음 마를 땐 아기가 엄마 아빠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듯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공원을 지나간다. 마치 거길 다 통과하면 내가 더 자라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 뒤 집으로 돌아와 세상에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연 따위는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곤
이미 아는 걸 한 번 더 깨달으려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나간다. 내 고통의 무심한 자연 앞에서 이상하게 안도한다. 레몬 케이크 204쪽. 다들 대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감도 오지 않았다. 어쩌면 다들 날마다 아무 내색 않고 일터에 나와 있는 걸까? 맨정신에 취기 없이. 레몬 케이크 214쪽. 삶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에 어쩔 수 없음. 그 빤함, 그 통속, 그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단도 아닌 그런 말들인 듯하다고 했다. 쉽고 오래된 말, 다 안다 여긴 말. 그래서 자주 무시하고 실증냈던 말들이 몸에 붙는 것 같다고. 안녕이라 그랬어. 249쪽.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내 차례가 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매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까? 마치 살면서 이별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안녕이라 그랬어. 250쪽.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 배웠다고. 안녕이라 그랬어. 253쪽.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그럼 더 상급지로 간 거야? 라 물었을 때 쉽게 대답 못한 건 요즘 부동산 채널에서 유행하는 상급지니 하급지니 하는 말도 그때 처음 들은 데다 순간 자신이 개천의 물고기가 된 기분이 들어서였다. 거주지에 따라 급이 아니라 종 자체가 나뉘는 빗방울처럼. 260쪽. 둘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보려 했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였다. 더불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무언가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빗방울처럼. 271쪽. 추천사 신영철 문학평론가. 누군가를 사회학자라고 규정할 자격이 사회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김혜란을 사회학자라고 부르는 게 사회학자에게도 그럴 테지만 김혜란에게도 최선의 평가일 순 없다. 사회학만이 아니라 문학이라면 재현은 표현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도 존재론적 단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예리한 재현 역량이 경제적, 인간의 내면을 탐사하는 표현 역량에 빛내는 지원을 받는다. 알지 콜링우드에 따르면 남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악의 진정한 근원이고 좋은 예술은 공동체를 제 마음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의식의 부패를 막는 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녕을 위해 김혜란의 안녕을 기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